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담당하게 된 임명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크롬이나 엣지, 사파리와 같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웹페이지를 이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웹페이지 내에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무언가 따라다닌다거나 스크롤을 내렸을 때 배경화면이 바뀌는 등 다양하고 신기한 기능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동작을 할 수 있지? 나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강의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있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웹에 대한 이해와 HTML, CSS에 대해 공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2024년 1월 기준 전 세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3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자바와 파이썬 언어에 뒤지지 않을 만큼 발전 가능성과 활용성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워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로 배우기 쉬운 언어라는 점입니다. 초보자에게 매우 친숙한 언어이기 때문에 사전 코딩 경험이 없어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고요. 별도의 개발 도구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든 웹 브라우저만 있다면 코딩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활용도가 높은 다기능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점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처음 시작은 웹페이지를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웹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사용자의 접근성 또한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편리한 UI 구현뿐만 아니라 서버 구축, 앱 개발, 데이터 시각화, 3D,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였고 그 기술들은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자바스크립트는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매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세 번째로 직업의 다양성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하나를 습득하게 되면 여러 분야의 직업군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웹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을 웹 표준성과 접근성에 부합하도록 구현해내는 퍼블리셔,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는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기반인 노드.js를 활용한 웹 서버 구축을 하는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국비교육기관과 인공지능 사관학교에서 비전공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처음 시작은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신다면 누구든지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잘 다루실 수 있도록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가 되는 변수, 연산자부터 조건문, 반복문이라는 기본 문법을 배운 뒤에 함수, 돔, 이벤트를 습득하여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또한 비동기 통신을 활용하여 오픈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를 활용한 웹페이지까지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기본 개념부터 실습까지 차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수업 내용은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 실습을 앞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를 설치하는 것부터 세팅하는 것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이 개요, 개발 환경 구축, 사용 방법 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1993년 모자익 브라우저가 탄생을 하면서 시작점을 알리게 됩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바로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보여지는 저 사진은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대학교 시절에 동기들과 함께 최초의 그래픽 웹 브라우저를 만들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를 만들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전에 HTML과 CSS라는 언어를 통해서 어떤 연구소의 연구 자료나 내용들을 하나의 어떤 웹상의 페이지, 파일 형태로 만드는 걸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HTML, CSS만으로는 아쉬움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텍스트와 색깔이 좀 들어간 정도, 그리고 표가 좀 그려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뭐 영상도 나왔으면 좋겠고, 이미지도 나왔으면 좋겠고, 예쁘게 어떤 레이아웃의 이 형태를 가진 어떤 문서 형태의 페이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니즈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크 앤드리스는 이런 니즈를 가지고 그래픽 웹 브라우저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하나 차리게 되는데요. 이름이 바로 넷스케이프입니다. 그래서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를 차려서 내비게이터 브라우저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 브라우저는 기존의 모자익 브라우저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웹 브라우저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브라우저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래 보시면 동적인 변화를 추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마크 앤드리스는 최초의 그래픽 웹 브라우저를 만들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어떤 사진, 이미지, 그리고 컬러풀한 어떤 글자들, 어떤 이 규격을 가진 레이아웃을 가진 형태의 어떤 웹 문서를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용자들은 사용을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니즈를 갖게 되죠. 예를 들어서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별도의 어떤 창이 띄워졌으면 좋겠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미지가 확대돼서 키워졌으면 좋겠고, 이러한 어떤 니즈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마크 앤드리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크 앤드리슨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이 동작들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웹 브라우저를 좀 만들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브라우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라우저에 탑재를 시킨 게 바로 우리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초에 이름이 자바스크립트는 아니었고요. 모카라는 이름의 언어로 시작해서 라이브 스크립트로 처음에는 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언어가 등장을 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사용을 하면서 어떤 걸 이제 확인을 하냐?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간단하게 이제 개발하는 테스트도 하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개발자들은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잘 만들어진 어떤 이 언어들과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크 앤드리슨은 이 라이브 스크립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홍보를 잘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개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가 바로 자바라는 언어였어요. 지금도 물론 자바라는 언어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에게 좀 더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마케팅적인 어떤 요소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자바라는 언어가 핫하니 우리 언어에도 라이브 스크립트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로 바꿔보면 개발자들을 좀 유도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로 다시 한 번 더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여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 그 기업들은 자바스크립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브라우저에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스크립트 언어를 만들자 라고 해서 하나씩 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J
스크립트라든지 J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만든 브라우저에 탑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장 힘든 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발자가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를 시키려면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해당하는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스크립트 언어로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만든 프로그램을 내가 크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엣지에도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파리에도 탑재를 하고 모질라에도 탑재를 하고 다른 브라우저에도 탑재를 해서 우리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건 각 브라우저마다 지원하는 이 스크립트 언어가 다르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스크립트 언어로 다시 변경해서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브라우저에서 탑재를 하려면 또 그 언어에 맞는 그 브라우저에 맞는 스크립트 언어로 또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각 브라우저를 만든 회사들의 대표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다들 모여가지고 그럼 이 개발자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이 스크립트 언어를 통일을 시키는 건 어떻겠냐. 완전한 통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표준이 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브라우저를 만든 대표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만들어낸 스크립트가 바로 에크마스크립트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이 표준은 다 이 에크마스크립트를 기준으로 동작을 하게끔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에크마스크립트 표준안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면서 이걸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어떤 기능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되면서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조금 더 관심을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비동기 통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XML HTTP 리퀘스트 통신이라고 되어 있죠. 비동기적인 통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 네이버를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만 켜서 네이버를 들어가시기만 하더라도 바뀌는 내용들이 예를 들면 뉴스 스탠드에 대한 부분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날씨 정보, 증시 정보 이런 부분도 자동으로 바뀌죠.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내용들이 바뀌는 현상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세로 고침이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요? 그런 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해당하는 부분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비동기 통신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이버에 있는 그런 페이지처럼 필요한 부분만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와서 해당하는 영역을 바꿔주는 방식을 비동기적 통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통신을 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이슨이라고 하는 데이터 포맷이 가장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XML과 CSV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주고받았었는데요. 물론 그 방식도 좋긴 하지만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포맷이 자바스크립트의 이 객체 구조와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높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욱더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00년대 중후반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이 또 등장을 했어요. 아이폰이죠. 그래서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이제 사파리 브라우저죠. 그래서 그 브라우저 내에서 이제 어떤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어떤 프로그램에 설치가 되고 하는 방식보다도 이 사파리라는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뭐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영상도 보여지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개발자들이 기존의 어떤 기술들을 버리고 점차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조금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개발한 V8 엔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크롬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탑재가 되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웹 브라우저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버를 개발하는 용도로도 만들고요. 이후에는 더 많은 다양한 어떤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하자면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웹 페이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다. 웹 브라우저에 있는 어떤 동작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키보드를 입력했을 때, 혹은 마우스를 그냥 움직였을 때 이런 사소한 어떤 행동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캐치를 하고 그 캐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뭐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여줄 것인지, 이미지를 바꿔서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자바스크립트 언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이제 작년 2022년 개발자 설문조사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언어로 뽑힌 언어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설문조사하는 사이트마다 좀씩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자바 언어가 1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이트에서 파이썬이 1위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웹 개발에 있어서는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원탑이다, 가장 인기 있는 언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볍게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구도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검색을 자주 하실 텐데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이나 구글 페이지를 이용을 하실 때에도 검색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그때그때 어떤 관련된 키워드가 등장을 하죠. 이런 것들 또한 비동기적인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오고 웹페이지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필수 정보이니 꼭 입력을 해달라고 문구를 띄워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는 부분을 유효성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웹페이지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보들을 서버에 전달을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양한, 즉 웹페이지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고 있다. 그만큼 확장성이 좋은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jQuery, React, Vue, AngularJS, React Native
관련된 어떤 기술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웹 모바일 관련된 것 이외에 게임 개발이나 머신러닝, 요즘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이제 서버를 구축하는 부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 기술들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배워두신다면 웹, 모바일, 게임, 데이터 분석, 서버 개발, 데이터 시각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고 활용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사실 더 많이 있지만 일단 코드를 한 줄 한 줄을 입력해서 바로바로 실행되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은 동적 타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자바라는 언어와 C 언어를 배우고 오신 분들이라면 다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수를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료형을 정의하지 않고요. 특정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 이름을 정의하고 데이터를 넣는, 저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은 언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는 단독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HTML, CSS, 웹페이지를 만드는 이런 언어들과 함께 같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가 없어도 브라우저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언어여서 내가 간단하게 뭔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브라우저에서도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큰 프로젝트를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한다면 결국에는 개발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개발 도구가 없어도 테스트 정도는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한번 또 같이 테스트 해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적 프로토타입 기반의 객체 지향 언어이다. 1급 객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설명을 차근차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